안타깝게도 꿈을 꾸는 사람 중에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몽상가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꿈만 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꿈을 목표로 바꾸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꿈 속에서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유명하고 행복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꿈에서 그치고 말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목표로 승화해 결국 현실로 만들었죠. 그들의 꿈은 막연히 성공하겠다는 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로 밤을 밝히는 세상을 그렸고, 조지 스티븐스는 엔진으로 기차를 끄는 걸 꿈꿨죠. 꿈을 꾸는 것은 천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성공한 많은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성공이 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죠. 그들은 꿈에서 목표를 찾고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워 필연적으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은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목표를 세우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과는 놀랍기 그지없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50세가 넘어서 과학과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존 밀턴이 서사시 신라권을 완성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을 때의 나이는 50세가 넘었고 이미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목표를 이루는데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를 악물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꿈을 꿈으로만 남겨놓는 게 아닌 꿈을 목표로 바꾸고 충분히 노력을 들인 자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정말 가난하게 살 거라고 예상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거라고 어림잡거나 또는 지금처럼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번영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과정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자신과 비슷한 성질의 것들만 끌어들입니다. 마음가짐의 일종의 패턴으로 우리 삶에 녹아있기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는 공포와 목표에 대한 두려움, 창피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활력을 저하시키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건설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희망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의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을 자제하세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낙관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나는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성공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커리어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존감 또는 자신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게 느끼는 것, 자존감을 가장 잘 정의한 문장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매사에 낙천적이고 활기차며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일이 자꾸 꼬이는 날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절대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한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들자면 실패한 경험이 있어 그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학생이나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학업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맛본 사람은 물론 실패가 뒤따를 때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실패보단 성공을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신감은 모든 성취의 기본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과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잠재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소질이 없다고 축 처져 있지 말고 내가 잘하는 일을 칭찬해 보세요. 대부분은 지금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은 능숙하게 해낼 겁니다. 부서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직원이 아니더라도 맡은 업무를 수행할 만한 특별한 역량을 갖췄을 것이고 주변 사람만큼 수입이 높지는 않아도 집안에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손재주는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점을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약점을 개선하려는 동기로 활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에 집중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내가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져 노력을 기울이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면의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벌주는 것을 멈추세요. 내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나를 밟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벌주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자아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나를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상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악화나 파괴를 불러옵니다. 남을 깔보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끌어당겨 여태까지 한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성공과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태도는 낙관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항상 좋고 행복한 일만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단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면에서 의심이 올라온다면 밀쳐내세요.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와 도움이 되는 생각을 친구로 두고 좌절과 실패, 불행을 암시하는 모든 생각을 적으로 두세요. 삶에서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면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지닌다면 여러분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생명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물이 나오는 호수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죠. 부정적인 생각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고요한 내면에서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그리세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 감정을 없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체의 법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세요. 우리의 말에는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생각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빛이 어둠을 없애듯 부정적인 생각도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날 것입니다. 걱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곱씹는 등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멈춰, 잠재의식의 잘못된 인상을 새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세요.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필요하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이렇게 말하세요. 절망 대신 희망을 찾고 어두운 면 대신 밝은 면을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법을 배우세요. 실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곧 내가 된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란 훈련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방향성이 있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행동을 낳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상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려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형태, 기능, 경험, 사건으로 발현되어 우주라는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고대인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에는 필요한 걸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도움을 주는 지성과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응답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혁신을 일궈낸 전기과학자입니다. 그는 발명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상상 속에서 발명품을 완성했습니다. 테슬라는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해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현재 의식에게 알려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는 단점을 수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기기는 언제나 상상한 대로 작동합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이 모든 발명품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창의성은 예술가, 발명가, 기업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힘이 존재하므로 그 힘을 개발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소망이나 욕구, 아이디어, 계획을 실현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하세요. 소망이 실제로 이뤄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세요. 그러면 나의 소망이 잠재의식에 침투하여 소망을 실현하라고 강제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꿈을 꾸는 사람 중에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몽상가로 남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만 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꿈을 목표로 바꾸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는 7단계. 성공의 첫걸음은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는 직업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죠.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어야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목표를 명확히 밝혀라.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라. 목표는 구체적이고 확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저의 목표는 다음 회계 연도에 땡땡 달러 판매량에 도달하는 것이며 향후 3년 동안 매년 10%씩 판매량을 올리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 잠재의식은 그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시킬 겁니다. 2. 영감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므로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3.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언제나 목표를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정 목표 등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도 있습니다. 월이나 분기 또는 연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을 제품 단위 수나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 각각의 일정표를 만들고 목표 달성 일자를 설정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각 세부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측정하고 시기적절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4. 목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행동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걸 도울 것입니다. 5. 목표를 글로 적어라. 바쁜 일상에서 목표를 잊거나 목표와 멀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글로 적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목록을 만들고 큰 글씨로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두세요. 책상 위, 냉장고, 거울 등 잘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목표를 읽고 외우고 다시 읽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6.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알려라. 새해를 맞아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에게 나의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거나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7. 목표는 유연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거나 이전에 설정한 목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하여 목표가 무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검토하고 유연하게 수정해서 대처하세요. 세상에서 나를 성공가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마음의 모든 능력을 하나의 확고한 목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재능이 한 가지만 있어도 확실한 하나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10가지 재능이 있지만 에너지를 이곳저곳에 쏟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보다 크게 성공합니다.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영혼, 잠재의식이라는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나 운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행운이 깃들고 올바른 행동으로 모든 게 준비되며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조셉 머피의 성공의 연금술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확고한 목표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바꾸고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누구든 실패하거나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